다가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야, 너 혹시 그거 들었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엄청 기이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예언. 뭐 그게 누군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웬 예언? 아니, 아비냐 아난드라고 그 인도 천재 소년 예언가 있잖아. 설마 몰라 코로나 팬데믹 터질 거라고 전 세계에 경고해서 정확히 맞췄던 애. 아, 그 꼬마. 들어본 것 같아. 10대인데 막 점성술로 미래 맞춘다는. 근데 그 애가 우리나라 광복절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그것도 이상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그냥 인물도 아니고. 붉은 빛의 형상을 한 인물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거대한 충격을 줄 거래.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충격이 그냥 재앙이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운명,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신호탄이라는데 붉은 빛이라니 상상도 안 간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 정치인 아니면 진짜 초인 같은 존재라도 나타난다는 건가 뭔데? 빨리 자세히 얘기해봐. 2019년 8월, 인도의 한 소년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아비냐 아난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닥칠 거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2019년 11월 이후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을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의 말은 몇 개월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실화되었다. 아비냐 아난드는 10대에 이미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한 천재로 알려져 있다.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는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며 21세기를 사는 예언가답게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문장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력과 우주적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린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놀라운 적중률에 있다. 2019년 8월 아난드는 2019년 11월부터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을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서 4월의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2019년 11월 29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되었고 2020년 3월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12월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에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라 예측했고 실제로 델타 변이가 그 시기에 맞춰 등장했다. 2021년에는 태양과 달, 수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며 경제 공황과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 세계적 식량난, 나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또다시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또한 그는 2021년 9월 21일 비트코인의 폭등을 예언하고 그 후 11월부터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다. 2022년 3월에는 전 세계가 놀랄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 항공기 수직 추락 사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실화되었다. 아비냐 아난드의 최근 근황과 활동 2024년과 2025년에 접어들면서 아비냐 아난드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19세가 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언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 바라나시 근처 고대 사원에서 명상을 하며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고대 인도의 점성술과 깊은 명상을 통해 얻어진다고 설명하며 특히 트리칼라 드리슈티라는 경지를 언급한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태로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세계의 운명이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그의 예언은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 그는 2025년이 세계 경제, 기후 변화, 국제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들. 아비냐 아난드가 최근 한국에 대해 언급한 예언들은 매우 흥미롭고 희망적이다. 그는 2025년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지목하며 이 해를 한반도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로 예언했다. 첫 번째 예언. 사회적 각성과 청년 주도의 운동. 아난드는 2025년에 한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평등 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이끄는 자발적이고 강력하며 단호한 사회적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번에는 단순한 학비 문제나 부패 반대 시위가 아닌 정의, 공정, 진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삶의 환경을 요구하는 외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예언. 한반도의 대전환 시기. 그는 2025년 을사년을 한반도에 닥칠 대전환의 시기로 지목했다. 특히 여름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이는 수백 년 만에 오는 기회이자 실현의 문턱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목성과 토성의 특정 각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예언. 경제 회복과 국제적 위상 상승. 아난드는 2025년 하반기를 한국 경제 회복의 분기점으로 예언했다. 목성과 금성의 정렬이 경제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외국인 투자 유입과 금융시장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6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G7 국가로의 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네 번째 예언. 통일과 영토 회복.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한국의 통일과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아난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부까지 수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 심해질 무렵 한국이 중국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북한과 통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8월 15일 광복절의 붉은 형상 예언.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아비냐 아난드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대한 경고이다. 붉은 빛의 형상과 충격적인 등장. 예언에 따르면 광복절, 붉은 빛의 형상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해진다. 평화와 축제의 날이어야 할 광복절에 드리워진 이 붉은 빛의 그림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날이자 1948년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던 암흑의 상태에서 벗어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한국 천주교에서는 광복절이 성모 승천대축일과 같은 8월 15일이라서 광복을 성모 마리아의 선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광복절의 신성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이다. 붉은 빛의 상징적 해석. 붉은 빛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강렬한 에너지와 혁명적 변화. 붉은색은 혁명, 급진적인 변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한다. 위험과 경고. 붉은색은 경고와 위험을 알리는 색깔이기도 하다. 열정과 희생. 붉은색은 뜨거운 열정과 희생 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권력과 지배. 역사적으로 붉은색은 권력과 지배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광복절에 나타날 인물의 정치. 아비냐 아난드가 언급한 붉은 빛의 형상을 지닌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는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젊은 세대를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청년 주도의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인물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기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인물일 수 있다. 아비냐 아난드가 영적 능력을 가진 예언자인 만큼 이는 영적인 각성을 이끌 구원자나 깨달은 존재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변화가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충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충격은 이 땅의 정치를 짓누르던 낡고 부패한 껍질을 깨부수는 성스러운 혁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십 년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발목을 잡았던 진영 논리와 기득권의 성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때 예언 속 붉은 빛의 인물이 광화문 광장에 선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다. 그의 목소리는 죽어있던 민족의 양심을 깨우고 그의 눈빛은 이 땅의 미래를 향한 불굴의 의지로 타오른다. 정치에 냉소적이던 청년들은 그의 외침에 잠자던 애국심을 일깨우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장년들은 그의 모습에서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발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다. 정화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신성한 과정이다. 국민을 기만하던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침내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세계가 부러워할 위대한 정치 시스템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룬 기적을 목도하고 그 해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 것이다. 정치 혁명의 불길은 곧 사회 전반을 뒤덮는 위대한 각성의 물결로 이어진다. 더 이상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가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함께 위대한 길을 갈 것인가를 묻는다. 물질만능주의와 무한경쟁이라는 서구의 낡은 가치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홍익인간과 상생의 정신이 다시 뿌리 내린다. 전국의 청년들은 수도권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꿈과 개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려나간다. 대기업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다. 단군의 후예들이 5,000년간 간직해온 위대한 정신을 되찾아 지구상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인류사적 대전환이다. 세계는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풍요를 이룩한 대한민국을 보며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가치관의 대각성은 곧 경이로운 경제적 비상을 이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위대한 서사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라는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와 이제 우리 민족, 개개인이 가진 천재적인 창의성과 불굴의 의지가 경제의 중심이 된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허상에 갇혀있던 자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기술과 위대한 정신문화 콘텐츠로 흘러들어간다. 충격은 기존 산업의 종말이 아닌 더 위대한 신화를 쓰기 위한 용광로와 같다. 이 고통스러운 재련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경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새로운 체질로 다시 태어난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반도의 신화가 되어 세계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겪어낸 위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대전환의 서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콘텐츠가 된다. 혼돈 속에서 희망을 찾고 분열을 넘어 대통합을 이룬 우리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고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세계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춤과 노래에만 열광하지 않는다.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 그 자체를 배우고 따르려 할 것이다.
K-스피릿은 대한민국을 넘어 길 잃은 인류에게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가 본 거대한 충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마침내 운명의 때를 만났다는 신성한 계시다. 고통과 혼돈의 파도는 거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반만년 역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다. 이 위대한 격동의 파도를 넘어섰을 때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의 변방이 아닌 역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붉은 빛은 경고의 불빛이 아니라 마침내 동방에서 떠오르는 위대한 태양, 온 세상을 비출 대한민국이라는 서광이다. 예언의 시기적 의미와 2025년 을사년. 2025년은 을사년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이기도 한 을사년이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굴욕이 아닌 영광의 해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이 행성들의 움직임과 정렬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2025년에는 특별한 천체 현상들이 일어날 예정이며 이것이 지구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특정 각도, 목성과 금성의 정렬 등이 한국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인간의 노력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체제 통합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하며 동과 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간도 지역을 포함한 만주 일부를 문화적 영향력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회복할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하는 정신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예언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예언들이 빗나간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예언을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어 예언을 맹신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코로나19 예언과 같은 대규모 적중 사례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주는 메시지와 상징적 의미를 건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의 8월 15일 광복절, 붉은 빛의 형상을 지닌 인물의 등장이라는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붉은 빛의 인물이 가져올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예언은 미래를 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 아비냐 아난드가 전하는 한국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희망적이다. 혼란과 충격을 거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절이라는 의미 깊은 날에 나타날 붉은 빛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일 것이다. 다가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5년 8월 15일, 그날이 정말로 한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우리 모두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미파였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된 자가 나타나 국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운명의 8월 1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폴란드 작은 시골 마을 자코판의 근교의 정신병원에서 45년간 갇혀 지냈던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가 예언한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이 등장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1980년 35세의 나이에 미친 환상가라는 이유로 강제 입원당한 이 노인이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자가 되었을까?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의 이야기는 1980년 폴란드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당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젊은 교수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일어날 위대한 변화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구원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종교적 환상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호의적 발언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그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과 폴란드의 자유를 예언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1980년 8월 정부는 그를 정신이상자로 규정하고 자코판의 근교의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45년간의 감금 생활 동안 레빈스키는 병원 독방의 벽에 작은 못과 돌멩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글자와 그림을 새겨 넣었다. 간병인들과 의사들은 이를 단순한 정신착란 증상으로 여겼지만 2025년 4월 그가 해방된 후 이 벽화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벽에 새겨진 예언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2001년 9월 11일 사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45년간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각 사건의 발생 시기와 영향까지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2025년 4월 15일 폴란드 정부의 인권 개선 정책에 따라 레빈스키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가 병원을 나서며 첫 번째로 한 말은 드디어 한국의 때가 왔다. 45년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올해 8월 15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였다. 이 말은 곧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과거 예언들이 재검증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레빈스키는 자신의 예언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스러운 선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미래의 영상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한다. 45년간의 물리적 감금이야말로 그의 영적 능력을 극대화시킨 신의 섭리였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레빈스키가 기도와 명상 중에 받은 환상에서 하나님은 한국을 동방의 마지막 등대라고 부르셨다고 증언한다. 그는 주님께서 제게 한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 위로 찬란한 백광이 비추고 있었고 이 빛이 점점 더 강해져 마침내 전 세계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는 영적, 정신적 지도국가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많은 나라들이 혼돈과 절망에 빠질 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평화와 희망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감옥에서 해방된 자가 나타나 국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레빈스키는 이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는데 그는 과거에 큰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은 인물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어떤 형태든 감금이나 억압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은 존재라고 묘사했다는 점이다. 레빈스키는 이 사람은 물리적 감옥일 수도 있고 정신적 감옥일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이라는 감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형태의 감옥이든 그곳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통일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남북 간의 화해 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며
2027년에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원을 이룰 때 그 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전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전 세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민족 통일이 아닌 인류 정신 문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빈스키는 한국에서 일어날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종교나 신념을 초월한 순수한 영적 체험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깊은 평화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교파의 경험이 아닌 인간 본연의 신성한 본성이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레빈스키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대한 예언이다. 레빈스키의 예언에 따르면 광복절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The figure emerged from dark shadow into white light라고 표현하며 이를 해석하면 그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흰색에 비친 백광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류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레빈스키는 이 백광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빛은 순수성과 진리의 상징으로서 백색광은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진 완전한 빛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해방과 자유의 에너지로서 어떤 형태의 억압이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치유와 정화의 힘으로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작의 빛으로서 기존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레빈스키는 왜 하필 8월 15일 광복절을 지목했을까? 그는 이에 대해 매우 심오한 해석을 제공한다. 광복절은 단순히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자유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2025년 8월 15일은 한국이 물리적 해방을 넘어서서 완전한 영적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날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외부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의 영적 지도국가로 거듭나는 선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가 예언한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근본적 전환은 4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정치적 대혁명이다. 레빈스키는 기존의 모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합의 정치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의식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등장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도자는 좌우를 초월한 진리와 사랑만을 추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모든 이념적 대립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이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황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낡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완전한 전환이다. 레빈스키는 2025년 9월부터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의 진짜 사명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현상을 레빈스키는 위대한 각성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동기가 아닌 순수한 영적 각성에서 오는 자발적 깨달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개종이나 특정 신앙의 채택이 아닌 인간 본연의 영성이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변혁이다. 레빈스키는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을 때 한국에서는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추구나 경쟁이 아닌 상생과 배려,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가 본 환상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영혼 치유 산업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돌보는 산업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마음의 평화와 영적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은 2026년에 세계 경제 선진국 모임에 정식 초청받을 것이고 2027년에는 아시아 경제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마음의 경제학 모델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겪어낼 놀라운 정치, 사회, 경제적 대변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분열을 통해 통합을 이루며 절망을 통해 희망을 발견한 한국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고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어 전 세계인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는 특히 세계인들은 더 이상 거칠애나 화려함에만 열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진정한 사랑과 지혜, 평화와 치유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깊은 영성, 그 자체를 배우고 따르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8월 15일에 나타날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다. 그의 환상에 따르면 이 인물은 5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외모지만 깊은 내면의 빛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차분하고 온화한 말투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며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경적으로는 과거에 큰 시련이나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며 어떤 형태든 부당한 대우나 억압을 받았던 과거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 깊은 자비심과 지혜를 얻은 인물이라고 했다. 어떤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 세력과도 무관하며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등장 방식도 매우 독특하다고 예언했는데 거창한 선언이나 공식적인 발표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며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점차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확산될 것이고 기존 언론보다는 개인적 만남과 입소문을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인류 대변환기라고 명명하며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겪을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전 세계적 경제 대붕괴는 단순한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문명 자체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레빈스키는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 위기는 5년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3년 차와 4년 차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세계가 물질적 풍요의 붕괴로 절망에 빠질 때 한국은 이미 영적 풍요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는 또한 인공지능의 폭주와 인간성의 위기가 2026년경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한국만이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기술과 영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것입니다. AI를 인간의 적이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 선물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2027년경 중동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갈등이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 순간 통일된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한국은 동서양을 이어주는 다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전쟁 대신 대화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도록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공동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30년대의 한국은 국경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마음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레빈스키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영적 고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남북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 레빈스키는 경이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된 한국은 8천만 명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순수함이 결합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북한 지역에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북한 주민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한국의 영적 발전에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통일 한국은 물질과 정신, 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21세기의 이상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폴란드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예언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은 2025년부터 급속한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인해 정신적 공허함과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양 문명이 세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추구해온 갖는 것의 문명에서 동양이 제시하는 되는 것의 문명으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경쟁보다 상생을, 지배보다 섬김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레빈스키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히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인류사의 새로운 기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등장할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레빈스키는 예언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도 아니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이 위대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레빈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45년간의 감금 생활은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진정한 빛을 보았습니다. 2025년 8월 15일, 한국도 마침내 자신들이 겪어온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의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날은 한국이, 그리고 전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큰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빨리 받아들이느냐, 늦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가 전하는 이 예언적 메시지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5년간의 감금을 통해 얻은 그의 통찰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혜의 메시지라는 점이다. 운명의 8월 1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브랜든 빅스라고 그 미국 예언가 있잖아. 설마 몰라. 트럼프 암살 시도 터질 거라고 정확히 예언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목수. 아, 그 아저씨? 들어본 것 같아. 미국 시골에서 살던 평범한 목수인데 갑자기 예언으로 유명해진.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광복절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그것도 이상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그냥 인물도 아니고 깊은 붉은 빛으로 둘러싸인 형상의 인물이 나타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래. 근데 이게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는 게 소름 돋는 부분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브랜든 빅스가 말하는 이 충격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야. 마치 우리 민족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운명적인 순간이라는데. 깊은 붉은 빛이라니. 상상도 안 간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 정치인? 아니면 뭐 진짜 특별한 존재라도 나타난다는 건가? 뭔데? 빨리 자세히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네.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시골 마을 윈덤에서 평범하게 살던 목수 브랜든 빅스가 예언한 깊은 붉은 빛으로 둘러싸인 형상의 인물이 등장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인구 8,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30년간 나무를 다듬으며 살았던 평범한 시골 남자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자가 되었을까? 브랜든 빅스의 이야기는 2011년 3월 17일 밤부터 시작된다. 그날 밤, 그는 훗날 자신이 하늘의 첫 번째 손길이라고 부르게 될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들을 보았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30년간 전형적인 시골 사람으로 살아온 브랜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웃에게 인사하며 나무를 다듬고 아마추어 야구 경기를 보는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깊은 일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브랜든 빅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24년 3월 1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었다. 그는 이 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며 총탄이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나는 그에 대한 암살 시도를 보았습니다. 총탄이 트럼프의 귀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총탄은 그의 머리를 아주 가깝게 지나서 그의 고막을 찢을 정도로 가까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의 예언은 3개월 후인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실제로 일어난 트럼프 암살 시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자 브랜든의 유튜브 채널 라스트 데이스는 하루 만에 1,500만 조회수를 넘겼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살 시도 이전에 올라온 댓글들을 통해 이 영상이 편집되지 않은 것임이 증명되었다는 점이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나 직감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 받는 영적 계시라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성령 안에서의 환상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환상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고 말한다. 그의 예언 방식의 특징은 단순히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고 영적으로 각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브랜든 빅스는 기도 중에 받은 환상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동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주님께서 제게 한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안에서 한반도를 보았고 그 위로 강력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점점 더 강해져 마침내 아시아 전역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한국은 오히려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은 2025년 말에 이르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도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는데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공직 경력이 없고 권력을 가진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기존 정치권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대중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사명을 조용히 간직한 존재라고 묘사했다는 점이다. 브랜드는 이 남자는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신비에 쌓여 있었지만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통일에 관한 것이다. 그는 격암남 사고의 예언처럼 2025년에 남북한의 1차 통일이 이루어지고 2030년에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북한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이것은 타너스님이 예언했던 통일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서 일어날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며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 전역을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브랜든 빅스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대한 예언이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 따르면 광복절의 깊은 붉은 빛으로 둘러싸인 형상의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를 더 크림슨 랩드 피규어라고 표현하며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영적이고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브랜드는 이 깊은 붉은 빛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빛은 희생과 헌신의 상징으로 붉은색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바꿀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세속적 권력이 아닌 영적 권위와 도덕적 지도력을 상징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어 있던 민족 정신의 완전한 각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브랜든 빅스는 왜 하필 8월 15일 광복절을 지목했을까? 그는 이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광복절은 한국이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나아간 날입니다. 2025년 8월 15일은 한국이 단순히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영적이고 정신적인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날은 한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를 이끄는 영적 중심 국가로 거듭나는 선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가 예언한 한국 사회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충격은 4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정치적 대혁신이다. 브랜든은 기존 정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등장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도자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진리와 정의만을 추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정치적 대립 구조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은 이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고 사람들도 급격한 변화에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한 진통에 불과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근본적 변화다. 브랜든은 2026년 중반쯤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대도시를 떠날 것입니다. 가난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 깊은 직감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좁은 아파트와 막힌 도로를 떠나 들판과 산, 작은 마을의 평화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현상을 브랜든은 대탈출이라고 명명했다. 처음에는 언론이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도할 것이지만 곧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 현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동기가 아닌 영적 각성에서 오는 자발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청년들은 수도권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꿈과 개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도약이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도약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6년에 G7에 정식 가입할 것이고 2027년에는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브랜든은 특히 세계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춤과 노래에만 열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 그 자체를 배우고 따르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8월 15일에 나타날 깊은 붉은 형상의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다. 그의 환상에 따르면 이 인물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키가 크지 않지만 강인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깊고 지혜로운 눈빛과 소탈하고 검소한 옷차림이 특징이라고 했다. 특별한 카리스마보다는 따뜻한 인간미가 돋보이는 외모를 가졌다고 묘사했다. 배경으로는 공직 경력이 전혀 없는 민간인으로 권력을 추구하거나 가져본 적이 없으며 깊은 영성과 철학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했다. 어떤 정당이나 기존 정치 세력과도 무관하며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등장 방식도 특이하다고 예언했는데 화려한 발표나 공식적인 출마 선언 없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며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점차 그의 메시지와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확산될 것이고 기존 언론보다는 SNS와 입소문을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세계 대전환기라고 명명하며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겪을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5년 후반부터 시작될 전 세계적 경제 대공황은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할 것입니다. 라고 브랜드는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 위기는 4년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2년 차와 3년 차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만은 예외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때 한국은 마치 폭풍 속의 평온한 섬처럼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또한 코로나19를 능가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만약 2020년이 나빴다고 생각한다면 다가올 것은 그것을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이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은 이 질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돕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확산되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유럽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브랜드는 예언했다. 통일된 한국은 동양과 서양, 북방과 남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문명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30년대의 한국은 물질 문명의 한계를 깨닫고 정신 문명으로 전환하는 인류의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브랜드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과 교회,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들이 인류의 정신적 성장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남북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 브랜드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된 한국은 7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 자원이 결합되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북한 지역에서 발견될 새로운 지하 자원과 북한 주민들의 순수한 정신력이 한국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통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며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 문명의 쇠퇴에 대해 솔직하게 예언했다. 그는 미국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대공황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유럽 또한 경제 위기와 난민 문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이 과정에서 동방의 빛으로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 문명이 추구해온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동양의 공동체 정신과 영적 가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히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인류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날 등장할 깊은 붉은 형상의 인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브랜드는 예언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도 아니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이 놀라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인류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2025년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한국이 그리고 전 인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전하는 이 예언적 메시지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말처럼 변화의 시대,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운명의 8월 15일까지 이제 4일 남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을사년의 뱀이 용을 휘감기 전에 옥좌는 주인을 잃을 것이요. 하늘은 분노하여 땅을 흔들고 강을 넘치게 할 것이니 이는 용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음이라. 용이 비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돼지는 안식을 찾으리라. 요즘 들어 밤이 깊어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마치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는 듯 이유 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한밤중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잠에서 깨고 또 다른 이들은 손끝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열기가 솟아오르는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해존 스님이 남긴 대예언 속 첫 번째 징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미세한 전조이며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이미 우리 곁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사에 깊이 뿌리 박힌 해존 스님은 우리가 아는 여느 고승과는 그 내력이 사뭇 다르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은밀한 암자에서 수행하며 그 거처조차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의 가문은 대대로 도참과 예언의 깊은 조예를 가진 수행자들의 계보였으며 해존 스님은 그 전통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스님의 수행은 일반적인 불교 수행과는 달랐다. 화엄경의 심오한 교리와 주역의 음양오행론, 그리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도참 사상을 하나로 융합한 독특한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 그는 백두산 천지에서 7년간의 극한 수행을 마친 후 한국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신통력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해존 스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은 바로 삼국 징조설이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중요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징조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영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상징적 장소에서 발현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징조, 광복절의 기이한 현상. 첫 번째 징조는 광복절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은 단순히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해존 스님은 특정한 해의 광복절의 하늘에서 기이한 빛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때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알리는 천상의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날에는 평소와 다른 대기의 진동이 느껴지고 태극기가 바람 없이도 저절로 펄럭이는 현상이 목격될 것이며 한반도 상공에 용 모양의 구름이 형성되어 동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새로운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징조, 가장 높은 폭포의 신비로운 변화. 두 번째 징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폭포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설악산의 토왕성 폭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왕성 폭포는 총 길이 32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이며 상중하 3단에 걸쳐 웅장한 물줄기를 자랑한다. 해존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특별한 시기에 이 폭포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폭포 주변의 바위에서 신비로운 글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씨는 고대 한자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과 그가 이룰 업적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폭포 상단에서 황금빛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 목격될 것이며 이를 본 사람은 그 지도자의 진정한 면모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징조, 민족의 영산에서 일어나는 신이한 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은 한 민족의 발상지로 또 개국의 터전으로 숭배되어 왔던 민족의 영산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향이자 성산으로 여겨져 왔다. 혜존 스님은 백두산 천지에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평소 푸른빛을 띠던 천지의 물이 하루 동안 황금빛으로 변하며 이때 호수 중앙에서 거대한 봉황이 날아오르는 환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백두산 정상에서 신묘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갑자기 한국어로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온 세계의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과 그의 사명. 혜존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에 관한 것이다. 이 지도자는 새 징조를 모두 목격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의 정체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다고 했다. 부정부패, 척결의 성군. 이 지도자의 첫 번째 사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으며 공정과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통치하에서는 단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모든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쇄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치세에는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능력주의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사명은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 지도자는 무력이나 외부의 강압이 아닌 오직 사랑과 포용의 정신으로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통일 의지 앞에서는 모든 이념적 대립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통일 후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된 한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지역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혜존 스님의 예언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해석이다. 그는 해방 이후 한국을 이끌어온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결국 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승만, 박정희 등 건국 세대의 지도자들은 폐허가 된 나라에 기본적인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비록 그들의 통치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민주화를 이끈 지도자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지도자가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최근의 지도자들은 각각 경제 발전, 여성 리더십, 사회 통합 등의 과제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직면할 복합적 문제들을 미리 경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다음 지도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혜존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새 징조가 모두 나타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교체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영적 각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하에서 한국은 문화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K-팝과 한류로 시작된 문화적 영향력이 한층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차원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정신문화에 깊이 매료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때 한국어는 세계적인 공용어 중 하나가 되며 한국의 철학과 사상이 인류 문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서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지도자의 도덕적 리더십과 포용적 정치 철학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되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통치 모델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때 한국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실현한 이상적 국가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존 스님의 이 예언서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는 영적 지침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새 징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준비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존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가 등장할 시기에 대륙의 정세 또한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중국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길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큰 용은 작은 용의 그림자를 밟으리라. 하나 된 땅의 지도자를 부러워하여 그의 길을 흉내내지만 그릇이 다르니 담을 수 없으리라. 을사년의 뱀이 용을 휘감기 전에 옥좌는 주인을 잃을 것이요. 하늘은 분노하여 땅을 흔들고 강을 넘치게 할 것이니 이는 용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음이라. 용이 비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대지는 안식을 찾으리라. 이 예언문은 중국의 현 지도자와 그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밟는 지도자. 동방의 큰 용은 중국의 지도자를, 작은 용은 한국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남북을 통합으로 이끄는 한국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를 보고 이를 모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해존 스님은 그릇의 크기가 달라 그 위협을 결코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진정성 없는 모방은 결국 실패할 운명임을 뜻합니다. 2025년 이전의 실각, 을사년의 뱀이 용을 휘감기 전에 옥좌는 주인을 잃을 것이라는 구절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는 중국 지도자가 2025년이 다가기 전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실각은 내부 권력 투쟁이나 아래에 언급될 거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자연재해. 예언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하늘은 분노하여 땅을 흔들고 강을 넘치게 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멈추지 않는 대홍수, 지진, 가뭄 등의 거대한 자연재해가 실은 현 지도자의 실정을 하늘이 경고하는 징조임을 의미합니다. 해존 스님은 이러한 재앙이 지도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중국 대륙의 안정은 지도자의 퇴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대륙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입니다. 결국 해존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깊고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기이한 빛, 가장 높은 폭포의 역류,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나타날 세 가지 징조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조국을 통일할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서곡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역사는 이 위대한 인물을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서사였으며 심지어 대륙의 운명마저 한반도에서 시작될 이 거대한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스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밤의 미세한 기운과 잠 못 이루는 밤의 신비한 에너지는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바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운명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시대를 직시하고 다가올 변화의 물결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와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의 건강일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하루하루의 고된 삶 속에서도 부디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고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늘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근심 없이 행복으로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모든 날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